33살의 리우는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에서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여권과 함께 다양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리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 여권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이 필수였고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서, 숙소 예약증, 왕복 항공권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 덤이었죠. 리우는 작년에 함께 대학원에 다녔던 한국인 친구 지훈과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도 같은 시기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지훈? 나 리우야. 비자 준비는 다 됐어? 응, 나는 비자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지. 한국 여권이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해. 리우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중국과 한국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한국도 별거 아니지 않나? 글쎄,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꽤 인정받는 편이야. 우리 일주일 뒤에 공항에서 만나자. 같은 비행기 타는 거 맞지? 그래, 파리행 에어 프랑스 비행기. 일주일 뒤에 보자. 통화를 마친 리우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고 국제적 영향력도 적은 나라였어요. 어떻게 여권 파워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계 경제 강국인 중국보다? 말도 안 돼. 리우는 중얼거리며 여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리우는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출국 심사대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리우는 심사대 앞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줄에 서 있었어요. 리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로 가득한 출국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였어요. 특히 한 줄에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여행객 전용 심사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리우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별도의 심사대로 이동하더니 상대적으로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중국인 여행객들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줄을 서 있었죠. 이럴 수가. 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줄을 서 있는 동안 적어도 10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이 출국 심사를 마쳤어요. 마침내 리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권과 비자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했어요. 유럽 여행이십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갈 예정입니다. 심사관은 리우의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여권을 넘기고 비자를 확인하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왕복 항공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리우는 인쇄해온 항공권을 제출했어요. 심사관은 이를 다시 확인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에서의 숙소는 어디인가요? 모두 예약했습니다. 여기 예약 확인서가 있습니다. 리우는 다소 짜증이 난 상태로 대답했어요. 심사 과정은 거의 15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심사관이 여권의 출국 도장을 찍고 서류를 돌려주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리우는 겨우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리우, 언제 도착했어? 리우가 돌아보니 오랜 친구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오, 지훈. 방금 출국 심사 마쳤어. 넌 언제 왔어? 리우가 물었습니다. 한 30분 전에 도착했어. 출국 심사는 금방 끝내고 널 기다리고 있었지. 지훈이 대답했어요. 리우는 의아했습니다. 30분 전에? 심사는 얼마나 걸렸어? 3분? 4분? 그냥 여권 보여주고 몇 가지 질문 받고 바로 통과했어.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리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15분 동안 심사를 받았는데 지훈은 단 몇 분 만에 끝냈다니.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해? 중국은 지 국가인데. 리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여권 파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와 관련이 있거든. 리우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번 여행 기대되지 않아?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유럽에 가보는 거라 정말 기대돼. 리우가 대답했어요.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그들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는 여러 개의 줄이 있었어요. EUEA 스위스 국민 기타 모든 여권 그리고 몇몇 국가들이 별도로 표시된 창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 해. 지훈이 말했어요. 그는 EUEA 스위스 및 무비자 국가 표시가 된 줄을 가리켰습니다. 리우는 놀랐습니다. 저건 유럽 국가 전용 아니야? 한국도 무비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지훈이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입국 심사 후에 만나자. 저쪽 출구에서 볼게. 리우는 기타 모든 여권줄에 서서 다시 한번 긴 대기 시간을 각오했습니다. 파리 공항의 입국 심사장은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리우가 선 기타 모든 여권줄은 매우 길었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면 지훈이 향한 EUEA 스위스 및 무비자 국가줄은 상대적으로 짧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지훈을 눈으로 쫓았어요. 지훈은 이미 심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그것을 받아 스캔하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어요. 전체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리우는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손을 흔들며 이미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리우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여권과 비자를 심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사관이 프랑스어 억양의 영어로 물었어요. 관광입니다. 리우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일주일입니다. 그 후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심사관은 리우의 여권과 비자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디에 숙박하실 건가요? 파리 시내의 호텔입니다. 여기 예약 확인서가 있습니다. 리우는 준비해 온 서류를 제출했어요. 심사관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리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충분한 여행 자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리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소지하고 계신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리우는 지갑에서 유로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컴퓨터를 보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리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때 심사관이 다시 말했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쪽 대기실로 가주시겠습니까? 리우는 작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다른 여행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몇몇 러시아인과 인도인도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리우는 혼잡하자며 앉았어요. 그에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이것이 추가 검사를 위한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우는 시계를 보았어요. 이미 지훈과 만나기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추가 심사 중이야.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지훈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정말? 난 이미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그냥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했어. 대기실에 있던 다른 중국인 여행객이 리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첫 유럽 여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익숙해져야 해요. 우리 중국 여권으로는 항상 이런 추가 검사를 받곤 하죠. 운이 좋으면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리우는 놀랐습니다. 1시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때로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지난번 내가 독일에 갔을 때는 거의 3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리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먼저 호텔로 가 있어도 돼. 알았어. 호텔에서 기다리게. 문제 없길 바랄게. 거의 1시간 반 후 리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입국 심사관은 그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행 일정과 목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내 여행 계획은 타당해 보입니다. 심사관이 마침내 말했어요. 입국을 허가합니다. 체류 기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리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돌려받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지우는 이미 2시간 전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 리우는 거의 3시간을 심사장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리우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이미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리우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추가 검사 받았어. 거의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온갖 질문을 받았지. 정말 짜증났어. 그렇구나. 미안해 듣기로는 중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 그런 일이 자주 있다던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리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야? 1시간도 안 걸렸잖아. 한국 여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거든. 게다가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야. 리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 지우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한번 볼래? 헨리 여권 인덱스라고 세계 여권 순위를 매기는 곳이 있어. 리우는 지훈의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보았어요. 헨리 여권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세계 3위, 중국 여권은 72위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1개국인 반면 중국 여권은 77개국에 불과했어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리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권 파워는 그 나라의 국제적 신뢰도와 관련이 있어. 불법 체류자 발생률, 정치적 안정성, 외교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 발생률도 낮고 국제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야. 리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입국도 쉽게 하고 비자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는 파리에 있잖아. 여행을 즐기자고. 지훈이 리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첫날 리우와 지훈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했어요. 베르사유 궁전 입구에 도착하자 2개의 줄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EUEA 및 특정 국가 국민이라는 표지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타 모든 국적이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네.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EUEA 및 특정 국가 국민줄을 가리켰어요. 리우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또? 관광지에서도 이런 구분이 있어? 응, 유럽에서는 꽤 흔한 일이야. 특히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는. 지훈이 설명했어요. 리우는 마지못해 기타 모든 국적 줄에 섰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줄은 훨씬 길고 느리게 움직였어요. 리우는 지훈이 이미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관람 후 그들은 파리 시내의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면세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훈은 세금 환급 서류를 작성할 때 우대 국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었고 리우는 일반 창구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사흘 후 그들은 파리에서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다시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이탈리아는 어때? 프랑스보다 좀 더 수월할까? 리우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 예상대로 이탈리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우는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지만 리우는 다시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추가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이틀은 빠르게 지나갔고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어요. 마드리드 공항에서도 지우는 EU 국민들과 같은 줄에 서서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리우가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지우는 마드리드 공항 카페에서 리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마침내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타나자 지훈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왔어.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낮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라는 평판이 있지. 그런 요소들이 여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리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여행자 자유도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마드리드에서의 여행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되었습니다. 관광지에서의 입장 절차, 호텔 체크인, 심지어 레스토랑 예약에서조차 지우는 한국 여권 덕분에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특히 스페인의 한 유명 미술관에서는 리우가 별도의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지만 지우는 그냥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리우는 자신의 배낭 안에 모든 물건을 꺼내 보여줘야 했고 심지어 신발까지 벗어야 했어요. 왜 저만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리우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프로토콜입니다, 선생님. 특정 국가의 방문객들은 추가 보안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리우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지만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2주일간의 유럽 여행이 끝나고 리우와 지우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리우는 이번 여행에서 겪은 경험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 리우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응? 유럽이 마음에 들었어? 지훈이 물었어요. 유럽도 좋았지만 내 말은 여권의 중요성에 대해서야.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거든. 리우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그렇지.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 맞아. 이제 한국을 무시하지 않을게. 리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중국에 비하면 작고 영향력도 적다고 여겼지. 하지만 이제 보니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중국보다 훨씬 높더라.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 중국도 분명 많은 면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야. 지훈이 대답했어요.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번 여행 덕분에 한국에 대한 내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 여권 하나로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 비행기가 베이징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여행하자. 지훈이 말했어요. 좋아. 그때는 나도 한국 여권 하나 장만해서 갈게. 리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훈이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좋겠다. 두 사람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리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리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게 아니군.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리우에게 이번 여행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 리우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강력함을 직접 체험한 후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기회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